사실 이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판단을 하지 못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코로나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복합적으로 일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1630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7배를 하회했어요. 0.7배를 하회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카드 사태 때 그때 한번 하고 난 이후에는 없었어요. 금융위기 때도 찍고 올라간 게 0.73배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0.7배대 이하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도날까?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다 키울까? 아닙니다. 미국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IMF 쪽에서도 1조 달러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락이 나왔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밀렸고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의 첫 번째는 고배당 가치주 쪽으로의 한쪽 섹터의 포진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쭉 ACTS를 돌려봤는데 은행 금리가 이제 0%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주는 종목군들이 수두룩해요. 배당 수익률이 8% 넘어가는 종목군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있는 주식을 조금씩 월급이 나올 때마다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은행에 0.75%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을 때 적금을 넣겠어요. 예전에 과거에 어느 정부 때 어느 대통령 때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저축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저라면 주식으로 저축하겠습니다. 고배당 가치주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 뭐가 있을까? 제 굴뚝주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일단 산업재 섹터는 싹 다 제외해요. 왜냐하면 정말 산업재 섹터 중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배당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 지금 작년, 이게 2019년도 배당 수익률이 4%거든요? 4%인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20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24만원대에 있는 주가가 이만큼 빠졌어요. 배당 수익률 한 6%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 이거는 안 한다고요. 자, SK텔레콤 통신주예요. 그죠? 겁나게 빠졌습니다. 겁나게. 지금 이때 단가가 한 4만원 정도 되네요. 일단 24만원 대충 합시다. 이때 당시에 작년에 배당 수익률 4%대예요. 5G 통신주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설비 투자 진행하고 있죠. 5G 쪽으로 이익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2019년도 기준으로 4% 배당입니다. 4% 배당이 24만원이 18만원대까지 빠졌어요. 적어도 6%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종목 지금 허다해요. 널렸어요. 그러면 적금 하셔야죠. 적금 30만원 하시게 되면 15만원은 은행 적금 하시고 15만원은 주식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단 이제 한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은행주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금융 섹터들, 증권주, 은행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를 봐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국내 한국의 대표 은행주죠. 얼마냐면 지금 이게 배당 수익률이 4%대예요. 4%대. 근데 지금 현재의 47,000원에 있던 주가가 23,000원 언저리까지 한 7% 정도 나와요. KB금융.
이것뿐만일까요? 기업은행 보자고요. 기업은행 6,700원이었어요. 6,700원인데 배당 4.9% 나왔어요. 18년도에 4.9% 나는데 올해 더 나오겠죠? 올해 조금 줄어들겠네. 대충 한 5% 가까이 4.9% 봅시다. 4.9% 그때 당시 주가가 11,000원대였어요. 12,000원 언저리였어요. 반토막이네요. 이거 한 10% 나오겠다. 근데 이게 망할까요? 망할 수는 없겠죠. 왜?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지주네요? 그럼 이런 종목군도 저라면 좀 할 것 같아요. 자, 고배당 가치주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성장주예요. 두 번째는 성장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성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제약바이오 쪽에 싹 시선 다 돌아갔을 거예요. 김민재 앵커님도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시선이 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카메라 감독님도 제약바이오 쪽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제약바이오 섹터 한 종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 SK,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그죠? 이 기업들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나 비메모리 투자 안 해. 이러진 않을 거예요. 나 반도체 투자 안 할 거야. 나 수소차, 전기차 이거 안 할 거야. 증설 안 해. 짜증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현금 갖고 있을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할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럼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섹터들, 5G,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갈 섹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그러면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로 봐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5G 섹터들 강했어요. 성장이 있으니까 SK에서 혹은 통신사에서 설비 투자를 빨리 서둘러 하겠다 얘기했고, 중국 쪽도 5G 투자 늘린다고 하고 있고 빨리 하겠다라 얘기했어요. 그 부분들 영향이 있겠죠. 반도체 그냥 있을까요? 삼성 쪽에 있어서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투자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하겠다고.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대로 그냥 초격차 전략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갤럭시 Z 플립 호응이 좋아요. 폴더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중국이 치고 오고 있는데 투자 지연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섹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들어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몫이지만, 이 섹터들을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테마에 들썩거리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등락보다 조금은 적을 수도, 손실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이 되게 불안해요. 시장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만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한꺼번에 확 들이대지 마세요. 심리 확 깨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나눠서 사세요. 그 부분 다 꼭 기억을 하시면 아마 이 구간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